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깨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이 가장 중요한 이런 깨는 효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깨지는 이제 모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쪼개는 그런 기능이 중요한 부분인데, 마야 내에는 이펙트 쉐이터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게 정상 좀 잘 작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외부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외부 프로그램 중에 이제 블렌더라고 하는 3D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렌더에 이 셀 프랙처라고 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는 무료 툴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2.8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많은 기능들도 추가돼서 좋아졌고요. 게다가 좋아졌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뭐 마야 그 인터페이스 선택하는 게 원래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좀 사용하기가 조금 용이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뭐 다른 오브젝트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큐브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생성되게 돼요. 혹시라도 새로 만들 때는 add에 mesh에 큐브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셀 프랙처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에디트에 preference 그 다음에 add-on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add-on을 붙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붙여져 있고요. 이렇게 셀 프랙처라고 하는 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이렇게 create 셀 프랙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요걸 체크를 켜주게 되면 활성화가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메뉴 위치는 여기에 이렇게 뷰포트의 오브젝트 모드에 퀵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고요. 프랙처, 셀 프랙처라고 하는 걸요.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뷰포트의 오브젝트의 이펙트, 큐 이펙트의 그 다음에 셀 프랙처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나오게 되고요. 쪼개지는 형식에 대한 5가지 방식이 있는데 on 버텍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버텍스를 기반으로 차일드 버텍스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랑 연결되어 있는 차일드 오브젝트의 버텍스에 기반하여 깨지는 거. 그 다음에 on 파티클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파티클, 차일드 파티클이라고 해서 차일드의 그런 갖고 있는 파티클, 그 다음에 노테이션 펜슬이라고 해서 여기 오브젝트 서페이스 표면에다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게끔 부서지는 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on 파티클과 차일드 버텍스, on 버텍스하고 차일드 버텍스 이 2가지만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얘가 갖고 있는 버텍스는 기본적으로 8개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 모퉁이에. 그래서 8조각이 이렇게 띠디딕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우선은 이제 여러 개의 또 오브젝트로 부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메쉬에 그 나눠진 뭐 마야상에서 섭 디비전이라고 하는 걸 조금 추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하는 방식은 아마도 여기 오브젝트 설정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모르겠네요. 에디트 모드에 보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버텍스를 이렇게 페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subdivide라고 하는 subdivis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나누게 되면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고요. 아마 이것도 단축키가 있을 텐데, 네, 아무튼 그렇게 subdivision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이펙트에 그 다음에 퀵 이펙트에 셀 프랙처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고 on 버텍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밑에 보게 되면 소스 리미트가 있는데 1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몇 개가 나눠져 있던, 지금 버텍스가 엄청 많이 나눠졌는데 이걸 100개를 하게 되면 맥시멈 100개까지 밖에 쪼개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값을 높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라는 걸 이용하면 조금 더 불규칙성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불규칙성을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쪼개진 100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뭔가 좀 그래도 안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on 버텍스가 아니라 child 버텍스를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그거는 이 오브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페런츠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쪼개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한쪽 모서리 귀탕이 부분을 기반으로 그 중심으로 깨고 싶다라고 하면 오브젝트에 add에 오브젝트 안에 add에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큐브가 이렇게 가운데 만들었을 거예요. 큐브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큐브가 아니라요. 아닌데. 어디 갔니? 뭘 만든 거지? add, mesh, UV 스피어. 아까 UV 스피어를 안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UV 스피어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아까 서클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여기 툴박스, 똑같이 툴박스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만들어 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스케일을 좀 작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아이고 네, 가운데 선택하고 하면 아마 마야랑 비슷하게 돼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쳐지게끔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 차일드가 계층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먼저 선택하고 이 오브젝트 나중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페어런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 큐브 안에 여기 있는 삼각형 형태의 오브젝트가 보이면서 계층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피어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큐브를 선택을 하고 퀵 이펙트 셀 프랙처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차일드 버텍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차일드 오브젝트의 버텍스를 기반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깨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차일드 버텍스 개수는 리미트는 200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깨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우선 이건 디폴트로 놔두고요.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되고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형태감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부분이 좀 많이 깨져 있고요. 옆으로 갈수록 좀 적게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깨지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깨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에도 이제 비슷한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이 조금은 약해서 이렇게 외부 프로그램도 아니지만 외부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블렌더에서도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셀렉트 박스. 네,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리지드 바디라는 걸 이용해서 set active 하고 플랜을 만들고 플랜을 만들어서 스케일을 좀 넓힌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도 리지드 바디에 패시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블렌더 안에서도 깨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마야가 편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깨서 이걸 또 갖고 가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블렌더를 이용해서 깨는 셀 프랙처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끔씩 이제 블렌더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영상을 올리게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라는 장점도 있고요.
기본적인 이 3D 툴에 대한 익숙하게 되는 그런 요소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 외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트래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 하나의 툴만으로도 충분히 애니메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요. 사용하는데 참 좋은 그런 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블렌더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됐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